모든 중개인들은 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접근을 해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하려면 여기 업장들에 있는 매출을 대충 알아야 돼요. 중개인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감성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자, 세 번째 컨텐츠는 서울의 빌딩 매매 사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논현동 268-15번지로 가보죠. 여기가 메가젠 임플란트 이 건물이에요. 이 임플란트 회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았는데 250억에 팔았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릉역이에요. 이 건물이에요. 여기 메가젠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2023년 8월이었나 7월이었나 이때 거래됐을 거예요. 8월이구나. 예. 대지가 121평이고요. 평당 그러면 2억 7백이 거래가 된 거고요. 3종 주거지역이에요. 세로변인데 여기는 왕복 2차, 여기 2차선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3차선이 있네요. 코너변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대로변으로 가다가 코너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코너변이 있고요. 가시성 되게 좋잖아요. 코너변에 있는 건물들이 가시성이 좋아서 참 좋아. 요 건물 보면 앞에만 보이는데 옆에까지 다 보이고, 여기 코너변에 있는 건물은 이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고, 2004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288%예요. 지금 만약에 신축을 하면 3종 주거 지역은 250%로 제한이 되니까 법전 용적률보단 더 받았다,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고, 꼭대기는 6층이 있고 연면적은 421평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 있고요. 대지가 121평이면 엘리베이터 2대 놓기는 힘들죠. 건폐율은 54%예요. 그래서 건폐율 54%니까 법정 건폐율은 50%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4% 정도도 이득을 봤죠. 선정릉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대로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데 있고요. 법정 주차는 8대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앞에도 2대 되죠. 이거 딱 보면 이게 로드뷰에 보이잖아요. 여기 가보면 이쪽으로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로 딱 들어가 보니까 요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뽀대가 좀 안 나고 좀 이렇게 좀 멋없게 지어놨는데, 이 앞에 2대를 또 댈 수 있고 해서 실제로는 한 12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가젠 임플란트에서 사옥으로 사용을 했고 통임도 했고요. 직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파는 거예요. 250억에 매매가 됐고요. 원래 이 건물은 저도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한 280억, 70억을 불렀던 건물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금리도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시중금리가 4% 중반대까지 갔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리가 내려가겠네. 금리 뭐 5%, 6% 가다가 4점 중반 버틸만 하지. 그러면 금리 내려가면 차익을 먹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중금리가 5%, 뭐 5.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서 가격을 다운해서 팔았던 케이스입니다. 2억 7백에 팔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선정릉역 사거리가 있고요. 1, 2, 3, 4번 출구에서 1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 바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릉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쭉 가면 강남구청역이 있어요. 근데 요 건물 말고 건너편에 삼성동 35-1번지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물을 저희가 봤었죠. 여기 있는 건물을 봤잖아요. 건너편에 삼성 28주소가 있는 여기가 삼성동이고 여기가 논현동인 거죠. 이 길 하나를 두고 논현동과 삼성동이 갈립니다. 삼성동에 여기 건물 한번 보죠.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여기가 이제 8주소 보이죠? 삼성 28주소. 여기는 2종 주거 지역이고요. 아까 전에 거기는 3종 주거 지역이에요. 3종 주거 지역에 전철역 가깝고 건너편이고 논현동인데, 거기는 2억 7백에 팔렸는데 여기는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평당 250억에 팔렸고요. 대지는 99.7평이고요. 연면적 337평에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이 건물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안 커요. 그리고 이게 1층 면적이 다 깎여나간 거 보이시죠? 보통 이 대로변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층에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층의 면적이 작아지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건물주는. 근데 이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건폐율 규제를 다 지켜야 돼서 여기 다 깎여 나갔을 거고요. 이쪽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게 신축 건물이에요. 2023년 1월에 신축이 됐는데 2023년 1월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준공 조건으로 아마 계약을 했겠죠. 2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2억 5천, 쟤는 3종인데 2억 7백.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까 전에 논현동 268-15번지는 오래된 건물이거든.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밸류를 이게 더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04년 정도에 준공된 건물은 그래도 조금만 손보면 잘 쓸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데 신축 프리미엄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신축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쳐보죠. 그럼 연면적이 337평이면 연면적당 건축비를 1,000만 원이면 짓거든요. 이 정도면 4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이걸 대지 100평으로 나누면 평당 3,4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3,400만 원이 신축 프리미엄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신축하는 기간 동안 한 2년 걸리니까 각종 이자를 포함하면 평당 4천 이상의 신축 프리미엄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평당 2억 5천에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축 프리미엄을 빼면 평당 2억 1천이 나옵니다. 또는 2억 5백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2종이고 아까 거기는 3종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2억 5천에 거래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예요. 보통 건물을 지우고 보면 평당 한 2억 정도
10%에 2억 1천만 원, 2억 한 500, 이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은데, 건물을 지우고 보면 건물을 얹어서 신축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는 비용까지 더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축이라서 비싸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건물을 지우고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이자까지 합쳐도 비싸게 산 느낌은 좀 있어요. 지금 시세에 봤을 때.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역삼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역삼동이 여기 선동이 재밌는 게, 여기가 노년, 여기가 삼성, 이 밑에가 역삼이에요. 또 역삼동은 또 여기 있어요. 요 건물인데 229.7억이 거래가 됐고요. 대지가 132평이고 평당 1억 7,400이 거래가 됐고요. 3종 주거지역이고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연면적 504평입니다. 96년에 준공이 돼서 준공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전 건물주가 2006년에 이 건물을 이제 찾아보니까 60억에 샀어요. 60억에. 그리고 16년 만에 230억에 매각한 케이스예요. 16년 동안 3.8배 정도가 오른 거죠. 물론 이 건물주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될 수 있겠죠. 16년 동안 한 약 4배 정도 오른 건데, 중간에 등기세 빼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빼면 실제 수익률은 3.5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까지 내면 뭐 한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장기 보유했으니까 세금 발라 안 낼 것 같은데, 법인이면 22% 내니까 뭐 더 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16년 정도 보유를 해서 세전으로 3.5배 먹는 게 과연 좋은 투자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60억을 넣어서 230억이 돌아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투자죠. 채권을 사는 것보다 좋은 투자였을 거고요. 중간에 임대료도 받았을 테니까.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금융시장에서 큰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건물 투자 잘 안 해요. 그래서 16년 정도 동안 3.5배? 그걸 왜 투자해? 이렇게 생각해요. 다. 지난 코로나 호황장 때 꽁아빌딩 투자에 돈 번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실제 건물 투자라는 게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한 수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강남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압구정이 뜨기 전에 압구정 샀으면 얼마나 벌었다? 근데 압구정 뜰 줄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내가 MD를 하거나 내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거고, 이 정도 수익률이, 제가 이제 강남 거래된 건물들 사례를 다 뒤져보고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이거 얼마에 거래된지 또 뒤져보니까 통계적으로 정량해서 딱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15년 동안 3.5배 정도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잘 먹은 거고요. 송파 같은 데는 뭐 2배도 못 먹었어요. 2배도 못 먹은 데 너무 많고요. 건물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섹시하지 않아요. 시기 잘못 물리면 손해도 엄청 봐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고 하방이 열려있죠. 상방도 엄청 열려있고 10배, 20배를 먹을 수도 있지만 빵원이 될 수도 있거나, 건물 투자는 그 정도까지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섹시하진 않죠. 건물 가격이 3.5배가 됐다는 거지 3.5배를 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먹은 돈은 2.5배에서 2.8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세전 수익입니다. 그게. 그렇게 봤을 때 강남 건물 투자하는 게 그렇게까지 섹시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주식 투자는 하락의 위험과 폭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투자라는 거는 얼마만큼 리스크를 지고 얼마만큼 먹을 거냐의 문제인 거고, 건물 투자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던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건물 투자로 뭐 시장에서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내가지고 벌기는 쉽진 않다. 근데 재산이 많으면 건물도 투자해서 사고, 주식도 배분해 놓고 사업하는 쓰고, 뭐 미술품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미술품도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어로케이션 차원에서 저는 건물 투자를 봐야 된다. 영끌해가지고 뭐 거기다 몰빵해서 버신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시기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사동 또 로데오를 보죠. 그냥 로데오 5번 출구에서 쫙 나와가지고 딱 들어가면 바로예요. 여기가 도로가 넓어요. 이 도로가 넓어서 여기 이면 도로지만 앞에 도로가 넓은 이면 도로고 굉장히 좋은 이면 도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건물인데 여기는 도로가 넓지 않아요. 여기 가보시면 좁죠. 여기 도로가 되게 좋습니다. 이 도로가 넓어요. 150억에 거래가 됐어요. 2023년 올해 7월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는 58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건물이에요. 진짜 꽁합 빌딩이고요. 근데 대지가 58평인데 15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평당 2억 5천, 2억 5천이에요. 이면 도로인데 평당 2억 5천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비싸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메인 도로예요. 워낙 상권이 좋고 유동도 많고 도로가 넓잖아요. 이면이지만 이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도로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건물이 연면적 197평이고 지어진 지는 91년 준공이라서 새로운 임차인 좀 좋게 받으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지가 58평짜리 건물 리모델링 해봤자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걸 사시는 분들이 굳이 애써서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아마 그냥 수익용이나 아니면 지역 자체가 좋아서 베팅하신 분일 것 같은데, 건폐율은 49%고요. 용적률은 261%. 이종주거 지역인데 260%면 혜택을 되게 많이 본 거죠. 1층은 세븐일레븐이 있고 2층 가보니까 레이나 헤어샵이 있어요. 2, 3층 다 쓰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례를 가져왔냐? 너무 비싸죠. 아니 여기가 2억 5천이면 다른 데는 어떻지 하고 찾아보니까 신사동 663-15번지로 가보죠. 아까 여기 세븐일레븐 건물이 있잖아요. 이 맞은편이요. 663-15번지. 요 건물. 22년 6월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여기도 평당 2억 6,100만원에 팔렸습니다. 277억에 팔렸고 대지가 107평이고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고요. 92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건물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21년 9월에 190억에 산 매도자가 22년 6월에 277억에 판 케이스예요. 이 건물을 9개월 만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단타를 친 건데, 단타를 정말 되게 성공적으로 잘 친 거죠. 근데
중간에 수수료 뭐고 다 빼면 한 77억 정도 벌었을 텐데 9개월 만에 7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90억에 산 분은 아마 레버리지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본을 얼마 안 들이고 77억을 번 케이스죠. 이 매도자분이 굉장히 고수일 것 같은데 2022년 6월에는 2022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6월에 막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이 사람이 전쟁 터지고 금리 올라가면서 심상치 않다 해서 아마 건물을 3, 4월쯤 내놨겠죠. 그리고 계약금 받고 6월에 등기이자 쳤겠죠. 정말 고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털고 나온 거죠. 217억에 평당 2억 6,100만원에 털고 나온 건데 이거를 그때 산 사람 어떨까요? 2억 6,100에다가 등치세에다가 수수료까지 줬으면 2억 한 7천 될 텐데 평당 이거 엑시 될까요? 당장은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익률도 아마 형편없을 거고요. 이 가격에 샀으면 이거 진짜 운도 좋았지만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또 건물가격이 한 번 딱 뛰었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네 뭐네 할 때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유 그래 봤자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얼만데 강남 불패야 이랬던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22년에 건물을 많이 샀어요. 22년에 건물을 산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물려있습니다. 사실은 22년 초에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22년 하반기에 산 사람들은 강남이고 나발이고 거의 다 물려있어요. 저 솔직히 판 사람이 민어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그거잖아. 2억 5천에 거래된 건물 2억 6,100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딱 봐도 이 건물 상태가 더 좋죠. 2억 5천 그래 너무 비싸죠. 그래서 다른 걸 또 보죠.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건물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뭐라 그랬죠? 이거 세븐일레븐 건물 그리고 여기 건물 이 건물도 팔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3종이에요. 거기다가 대로변 로드웨어역에서 대로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면 도로에도 불구하고 도로도 넓고 유도인구가 많다라고 해도 그래도 대로변이 훨씬 좋잖아요. 사실 대로변 3종이고 용적률도 다르고 아예 토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냥 압구정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 메인입니다. 여기 그냥 이 건물인데 완전 메인이에요. 여기 대지가 171평이고요. 이 건물이 476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얼마냐면 2억 7,600에 거래가 됐어요. 이 대로변에 여기 압구정 로데오 여기 트리마지 보이죠? 여기 트리마지 보이죠? 여기로 가면 이제 한양아파트 여기 압구정 명품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다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쪽 거리는 더 비싸요. 여기보다 더 비싸요. 여기는 이제 평당 뭐 2억 7천 8천에 거래가 됐으면 여기에 있는 대로변은 평당 뭐 3억 얼마인가 4억 얼마인가 이렇게 막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메인 지역 그래도 되게 메인 지역이에요. 여기 아무리 이면이 인기 많아도 여긴 그래도 메인이잖아요. 진짜 대로변이고 여기 타멘탐스 있고 근데 여기가 평당 2억 7,6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준공연도는 1984년에서 건물 가치는 많이 깎여져 있는데 그럼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바로 옆 건물이에요. 여기가 아까 전에 평당 2억 7,600에 거래가 됐고 바로 이 옆 건물 892 써져 있는 거 옆 건물도 평당 2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23년 4월 올해 4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도로는 3종 주거지역의 신축이 아닌 그런 건물들이 평당 2억 7천 정도가 컨센서스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신사동 656-10번지를 가보죠. 여기도 이면이에요. 세븐일레븐 건물 여기 있고 여기는 2억 5천 2억 6천 100에 거래됐어요. 여기는 도로가 넓고요. 좋은 도로예요. 근데 여기는 되게 가까워요. 세븐일레븐에서 골목 하나만 딱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도로가 좁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가 103평이고요. 건물이 2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9,400에 거래가 됐고 2종 주거지역이에요. 2003년에 지어졌고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23년 8월에 거래가 된 건데 이걸 보면 여기는 평당 1억 9천 2억 5천 2억 6,100 여기는 1억 9,400 근데 이 대로변에 있는 이 두 건물이 2억 7천 3종 2종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제 좁은 도로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지? 물론 답은 있죠. 여기 유동인구 많고 여기가 되게 핫한 거리거든요. 피규어 뮤지엄이 있고 정식당 딱 올라가면 여기 고센 있고 여기가 또 되게 핫하고 여기가 이제 신세계 건물이 막 이렇잖아요. 여기가 또 이제 되게 메인 그거고 여기가 또 메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 도로변에 못지않아 할 수 있는데 또 토지가 3종이고 여기는 완전 대로변이고 여기는 그저 이면인데 이렇게 거래가 됐던 사례가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은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말이 뭐냐면 여기가 2억이 거래됐으니 평당 여기도 2억입니다. 모든 중개인들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사실 진짜 빅데이터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하거나 업장별로 매출 사이즈를 분석을 하고 이 이면도로의 평균 매출은 얼마고요. 여기 평당 매출은 얼마고 그리고 이제 커피비는 매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실제로 여기가 유동인구와 매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못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주는 중개인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냥 여기가 2억 5천에 거래됐으니 2억 6천 나무 싼 거예요. 여기 원래 시세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모든 중개인들은 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DCF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위험 이자율이 있고 무위험 이자율에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인율을 만들어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저는 알맞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캐시플로우는 결국 임차료고 임차료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거시 변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 임차료는 결국 매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매매 사례가액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DCF 모델로 설명을 하려면 이제 DCF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하려면 여기 업장들에 있는 매출을 대충 알아야 돼요.
같아요. 근데 그 매출 데이터를 집계해놓는 요즘 플랫폼들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치를 주거든요. 그 예측치를 가지고 각 상권별로 이 도로별로 실제로 평당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중개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보면 실제 매출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매출이 높죠. 여기는 근데 이제 업종이 달라요. 어쨌든 특징은 다르지만 여기 두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서 아니 3종에다가 대로변인데 여기가 또 비슷하네 이러면서 좀 의아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실제로 건물을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뒤져보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중개인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감성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그건 자기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감성으로 사는 건물이 어딨어 세상에. 물론 라이널 한남에 뭐 사는 어떤 회장님이 뒤에 한남동에 있는 건물은 그냥 진짜 감성으로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 있긴 있는데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또 다른 사례를 보죠. 마지막 사례인데요. 신사동 651-8번지예요. 여기도 또 이제 도산공원 근처입니다. 참 여기가 좋은 상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게 카페 노티드 앞에 요게 이제 대신증권이 인수한 까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평당 2억 2천에 공모가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페로탱이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이 페로탱 갤러리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면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이게 23년 7월에 거래됐고요. 160억에 거래됐습니다. 대지는 80평이고요. 평당 1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5층 맞나? 연면적 265평 돼 있고요. 여기는 독특하게도 3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3종일 리가 없는데 건폐 57%에 249% 썼고 97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음식점 플러스 사무실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을 2006년에 36억 5천 주고 사셨어요. 매도자가 17년 전에 36억 5천을 주고 샀다가 이번에 160억에 매각한 겁니다. 16년 동안 약 4.4배 상승한 거예요. 중간에 이제 중개수수료가 이제 0.9%씩 떼고 등치세 나가죠. 떼고 하면 실제 수익률은 세전 수익은 4배 정도 건물 가격이 뛰었고 실제 수익률은 한 3배 정도 되겠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사례에서는 한 250% 정도 제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한 300% 정도 먹은 것 같아요. 17년 동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이제 막 에르메스 매장 있고 여기 매종 에르메스 있고 뭐 페르톤 갤러리 있고 이면도로인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35억 주고 이거 2006년에 사서 그냥 뭐 존버하고 가지고 있다가 뭐 이번에 팔자 해가지고 판 건데, 어쨌든 되게 훌륭한 투자죠. 장기 존버해서 굉장히 훌륭한 투자고, 이 정도 사이즈면 아마 법인 건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였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양도세도 아주 크게는 많이 안 낼 것 같고, 이게 강남 전체의 좀 컨센서스였던 것 같아요. 2006년에서 2008년 이 사이에 건물을 사서 15년에서 17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논현동, 신사동 이런 어떤 강남의 메인 상권들인데 여기에서 존버를 해가지고 한 3배 정도 먹었다. 전체 강남의 땅값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서 전 건물주를 얼마에 샀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지난 10 몇 년 동안 한 300% 정도를 수익을 냈잖아. 세전으로. 그러면 정말 건물 투자가 엄청나게 섹시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무슨 이상한 데 투자하다가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은행 넣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투자였던 건 맞는데 엄청나게 섹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1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건물 투자만이 답이 아니다. 꼭 강남 건물주, 건물 투자하는 게 무조건 뭐 부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만이 대안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히려 강남권이니까 250% 300% 수익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파 이런 데는 여기보다 수익률이 훨씬 적어요. 실제 06년에는 아파트를 샀어도 3배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건물 투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언론에서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또 자극적인 케이스만 보여줘서 건물 투자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다 했고요. 뿌듯하네요.